투데이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가 이제 이 앵커 브리핑 끝날 때 이제 테슬라 네. 인베스터 데이 오늘 지금 계속 스트리밍 중이라고 그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하면은 우리 또 2차 전지나 성장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좀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시간에 조금씩은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 모임, 뭐 투자자의 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행사이며 관전 포인트는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전에 2016년에 네. 2016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꽤 오래간만에 매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도 네. 역사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특히 관심이 많은 것은 보통 우리 테슬라가 신제품이나 어떤 모델 바꾸는 거를 보통 3년 주기마다 하는데 이게 또 2023년에 주기가 대충 떨어져요.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모델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뭐 옛날 X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뭐 S 모델도 있고 뭐 3 모델도 있고 Y 모델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3 모델 소형 세단 이것이 2017년에 아마 나왔고 그다음에 이 소형 트럭 그 Y죠. Y가 20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년 만이니까 이번에 가장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저가 모델, 3만 불짜리 요거 시즌 나올 때가 됐고 이미 인디케이션 좋기 때문에 오늘 가장 큰 거는 이 저가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일정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크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저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다가 무슨 기가 팩토리를 짓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코스트가 어떻게 되고 이 주주들이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이 이제 전기차 업체끼리는 경쟁이 심해질 수 있지만 부품업체들의 장기적인 수요는 전기차의 그 페니트레이션 채용률이 더 빨라지느냐 아니면 주춤할 수 있는 모든 스타트가 이제 3만 불 이하 2만 5천 불짜리 이 테슬라 2라고 하는데 네. 이 제품에 대한 일정 거기에 대한 사람들 반응 뭐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생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생산을 위한 준비를 향후 어떻게 하는가 이것으로 묻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인베스트의 가장 큰 것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테슬라 2 2만 5천 불, 3만 불, 그러니까 3천만 원대가 예. 나오면은 이 3천만 원대가 없잖아요 테슬라가 다 위에 거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할 때 한 반밖에 액세스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3만 불 이하짜리가 나오면은 나머지 반 중에 상당 부분을 시장을 이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실제 하더라도 생산에 돌입하는 거는 지금 발표하더라도 뭐 내년까지 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이따 또 할 우리 새로운 기가 팩토리 5번째 말고 5번째, 6번째인가 그거에 대한 하고 연결돼 가지고 2024년, 25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2만 5천 불짜리가 3천만 원짜리가 매스 마켓이다 드디어 잘 사는 사람이 아니고 너나 나나 과장도 끌 수 있는 그런 마켓으로 확대를 하는 거니까 지역별로 본다면은 뭐 미국, 유럽 말고도 아시아 지역의 생산을 위해서 나가는 효과가 있겠죠. 좀 확대하면은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원가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나타나는 생산 시스템과 다른 뭔가 혁신적인 원가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고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혁신적인 원가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팩토리 거기에 따른 새로운 그 50% 액세스 안 한 시장에 대한 확대 그러기 위해서 3만 불짜리의 저가 모델의 도입 이렇게 박자가 맞아서 나오는 것이 가장 귀치가 주목되는 오늘의 오늘 발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저가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잠재 고객층을 훨씬 더 넓혀줄 수 있고 시장에서도 보면 거의 10배 정도의 수요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현재 점유율 현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그리고 뭐 아시아 증시와 비교했을 때 현재 테슬라의 점유율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60% 이상 처음에 할 때 몇 년 전 70% 좀 내려와서 60% 초반이라고 하는데 뒤에 2등, 3등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포드하고 현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 7, 8%, 6% 정도 마켓시를 차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두 자리가 안 되고 테슬라가 내려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장점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슬라 2
버전이 나오게 되면은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마켓 쉐어 볼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시아시피 BYD가 중국 마켓이 크니까 예. 중국의 BYD가 1등이고요. 압도적이는 않습니다만 한 10% 후반대 갖고 있고 GM하고 테슬라가 비슷하게 한 10%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테슬라는 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의 마켓이 더 커질 텐데 여기 빨리 진입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반면에 폭스바겐 당연히 이제 유럽 회사가 한 20%를 1등이고 테슬라가 뒤를 한 10% 초반대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가 팩토리를 어디서 지느냐라고 나왔을 경우에 뭐 어저께 나온 뉴스가 되는데 그 멕시코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멕시코가 지금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뉴스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네시아가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이유가 지역적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저께 멕시코 정부가 발표하는 바람에 CNBC 발표한 거죠. 보도했으니까 확정은 안 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발표하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어쨌든 그 원가 측면에서 좀 멕시코가 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멕시코를 한다면은 지역적인 액세스 측면에서 만약에 한다면은 이제 인도네시아를 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에서의 마켓 쉐어를 확대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뭐 멕시코, 한국이 빠졌네. 한때는 한국도 우리 후보지였는데 희망이었지. 아직 뭐 발표가 난 건 아니잖아요. 아직 아닌 건 아니죠. 예. 오늘 인베스터 데이에서도 나올 수 있나요? 오늘 나온다고 그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는 다 얘기됐고 인베스터 데이에서 발표할 거라고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안 하면 이제 이상해지는 거고 발표하면은 이제는 멕시코가 되는 거라서 헛물킨 게 되는 거죠. 인도네시아하고 대한민국은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멕시코고 그 됐을 경우에 하게 되면 한국이 안 된다는 것은 원가 측면에서야 아마 안 됐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원가가 아까 테슬라 2하고도 연결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같아요. 테슬라의 머스크 입장이라면 앵커님이 인도네시아 할까 한국을 할까 멕시코를 할까 캐나다를 할까 하면 캐나다하고 한국이 뒤처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임금이 좀 비싸고 당연하죠. 원재료 소싱이 조금은 좀 원재료 소싱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싼 걸 할 거예요. 레이버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거 심플한 게 좋으니까 멕시코하고 인도네시아가 결정의 두 부류로 가는 거는 아시아 퍼시픽 마켓 자체하고 원가라는 측면에서 더 확실히 앞서 있는 리더 후보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아마도 이제 그 기가팩토리가 새로운 후보지가 선정이 될 텐데 그 부분은 또 다시 이제 아직은 좀 결정이 안 난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되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화제의 인물인데 이 화제의 인물답게 연초에 화두가 됐고 여전히 이제 주된 테마가 되고 있는 게 AI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픈 AI 또 공동 창업자라고 하더라고요. 똑똑한가 봐요, 진짜로. 이 미래를 내다보는. 그럼 AI 시장에 또 이 테슬라가 당연히 뛰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뛰어들 거고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연구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보인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자기네들이 과시인데 아직 완성도라든지 자율주행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챗GPT 같은 그런 거하고 접목 같은 거는 가시적으로 나오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지만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 AI 관련되는 자기네들이 그 스타트업도 해본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그 머스크 그 헤드가 워낙 그쪽에 핵심적인 그 요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딥마인드 출신들이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실질적으로 3, 4년 전부터 했다 그러면은 몇 년 내로 가시적인 실질적으로 뛰어들지 아니면 전기차 우리 테슬라의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되는 그 완성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건데 아직은 뭐 오늘 뭐 발표되거나 그런 거의 핵심은 아닌 것 같고요. 인디케이션 정도가 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뭐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2하고 그다음에 뉴 기가 팩토리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한다면 사이버 트럭. 얘네들 미국의 트럭이 시장이 크니까요. 테슬라를 바라보는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사이버 트럭도 참 관심이 있는 종목입니다.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럭 종류에서 세미 트럭만 작년 12월 달 2개월 전에 처음으로 판매했거든요. 세미 예. 트럭은 이게 트레일러 끌어가는 앞쪽에 헤드만 들어있는 게 있는데 그걸 세미 트럭이라는데 그것만 됐고 실제 완벽한 트럭은 삼각형 사이즈 아주 팬시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올해냐 내년이냐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오늘쯤에는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그 일정 같은 경우가 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아까 테슬라 2 뉴 기가 팩토리,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일정,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관심 사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베스터데이 왜 안 열리냐 하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트위터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트위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잠시 후에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바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2월 리포트를 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애플이 뭐 테슬라를 인수하면 어떨까라는 리포트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네. 관련 이슈를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테슬라의 미래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한 보름 됐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는 스쳐 지나갔는데 이 테슬라 인베스트데이 앞두고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가 잘 쓰신 것 같고 해외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신선한 거 봐도 그럴 수 있구나는 수긍이 안 되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100불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의 반토막이었을 때 네. 얼마 전이죠. 그때는 맥센스 하지 않아요. 테슬라 가격이 현금성 여러 가지 시총이 안 되니까. 근데 더블돼서 200불이잖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전망은 150불도 있고 300불까지도 있어. 왔다 갔다 중간인데 지금 주가, 그러니까 2월 28일 주가 기준으로 시총이 테슬라 대비했을 때 애플하고 테슬라 이렇게 봤을 때 그 이제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28% 정도 시가총액의 비중인데 다 살 필요는 없으니까 반 사면 14%잖아요. 예. 14% 희석하고 애플이 테슬라를 먹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젠 그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역사를 잠깐 돌이켜보면 말이죠. 우리가 그 테슬라 주가가 확 오른 게 2013년도하고 2020년도예요. 예. 13년도에는 그 전까지는 망한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서 물량이 대거 그 전년도보다 10배 정도 베이스가 낮게 올라오면서 규모가 되는구나. 그럼 주가가 5배 올랐고요. 예. 조정 하다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코로나 직후에 20년에 이제 그동안 누적된 것이 이익으로 반영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많이 늘어나서 주가가 또 엄청 올랐어요. 20년에. 물론 그 다음에 최근 2년 사이에는 좀 범피합니다.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트위터 산다 그래갖고 뭐 내려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두 번의 경우에 물량이 팔린다. 그다음에 이익도 난다, 따라온다. 이런 두 가지 큰 흐름에서 5, 6년에 한 번씩 큰 매시브한 그 방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점 2014년, 15년도에 애플도 사실은 이 전기차보다도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되는 이런 타이탄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애플은 혼자 하긴 여전히 좀 범피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결합하면은 어떤 시너지가 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나올 때. 근데 이제 지금 이 시점 되니까 이젠 전기차가 자율주행차 되는 거, 자율주행차를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 들어가고 싶은 거, 네. 이런 어떤 그 어필 아주 공유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두 회사 간에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 파워하고 기술력과 자율주행차 시대의 만개라는 측면, 그 모든 것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힘을 합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갖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애플도 원래 한다고 하는 것이 2018년에 사람들을 많이 모은 게 18년이고 자율주행차 아니고 전기차가 다 하다가 자꾸 미뤄져 갔거든요. 2025년, 26년 하다 보니까 26년, 7년 넘어가면 이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테슬라가 2 나오고 그다음에 기가 팩토리 만드는 게 되면은 아마 애플의 관심이 확실히 있거나 아니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결정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올해 내년도 사이에 뭐 얘기가 되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시나리오가 될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시점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정리해 준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이런 시나리오는 테슬라 주가에 좋은 거고요. 예, 애플에 대해서는 뭐 중립적이지만 그 두 회사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을 계속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당분간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자체는 뭐 인수의 여부를 떠나서
그 두 기업의 지향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폭발적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자율주행이 되면 그 안에 또 미디어, 그리고 인간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아마 지금 인베스터 데이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약간은 브로드한 것 같습니다. 뭐 브로드하죠, 예. 지구를 위한 에너지라든지, 맞아요. 뭐 그린,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또 녹색과 관련된 부분들이긴 한데 테슬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에 주는 의미들이 작지가 않아요. 성장주라든지 뭐 긴축의 여파에서도 불구하고 성장이 나온다면은 뭐 얼마나 금리가 높더라도 이제 계속적인 예, 상승을 맞습니다. 보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시장으로 연결해서 보면은 최근에 1월 이후에 가장 저도 이제 기관 좀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보면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2차 전지주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도대체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부 외사이긴 하지만 에코 프로 BM 같은 경우에 다운그레이드라는 주가가 레포트가 많이 나왔거든요. 났었지.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중장기적인 그림과 또 단기적인 우리의 또 전략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단기적인 거는 오늘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오늘요? 아, 예, 그래요? 예, 예. 그 이제 전기차 아까 뭐 테슬라가 엄청나게 뻥 하고 나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으면 이익 실현 욕구가 일단 단기적으로 올 수 있는 시점에다가 아 이게 오히려 그 제로 차익 실현. 노출의 네네. 그렇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뭐 LNF도 엊그저께 뭐 발표되고 했잖아요. 맞아요, 나왔어요. 뭐 그것도 나올 만큼 나왔고 네. 그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던데. 네. 그래서 초반에 한 15% 가다가 나중에 9%로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거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은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네. 성장주가 귀하지다 보니까 성장주 찾다 보니까 내려가던 거 다시 사고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랬죠.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거는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인데 오늘은 뭐 그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인가 예. 날강도 같은 그런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마 그거 보면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뒤통수를 심리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 장비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다른 식으로 하겠고 한다 그렇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빠질 것 같고 그런데 이것도 이익 실현이 되면 오늘 장을 안 좋기 시작하는 거죠. 장기적인 거나 이거는 항상 이런 도전이 있게 되면 그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라든지 한국의 그 2차 전지 업체들을 안 끌고서 미국이 뭘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스트러글은 있지만 그 해결해 나갈 때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에서의 이 두 가지 섹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본다면은 코스피 자체가 2,300, 2,450, 2,000 사이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금리가 진짜 뭐 7월달 이후에 멈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네네. 당분간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이 개인들은 30-40% 있어야 되는 거고 기관들은 뭐 꽉 채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베스터 데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뭐 지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 에너지 데이냐 환경 데이를 만들려고 하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단기적으로 별로 안 좋을 거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럼 저 오늘 같으면 이익 실현하고 이익 일단 실현- 이해를 한다. 그냥 하고 나와요. 한국 시장 자체 이익 실현하고 나올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느낌이 그래요. 3월 4일, 5일 양해가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예. GDP 그로스 목표치를 6% 발표하지 않는 한 네. 그냥 부양책을 얼마나 또 세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에코 말씀하신 대로 환율 같은 경우도 위안화가 강세해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예, 예. 이 1,300에서 계속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폭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이거 보시면 또 1,270, 60으로 바로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하고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예. 최소한 미국의 CPI 넘버라든지 2월 달에 나오는 3월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저기 FOMC 하기 전에 다다음 한 주죠. 1, 2주 정도는 조금은 보수적이고 성장주 중에서 진짜 다시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온 주식에 대해서는 선택을 5개에서 2개를 좁혀가지고 예.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다음 주에 대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예. 제가 속해 있는 회사하고는 관계없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 오히려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드렸고요. 투데이 인사이트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